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동훈은 쪽팔려서 어떡할까요? 그렇게 독대 타령을 해대더니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납니다. 단둘이 만나는 독대 형식이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3자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독대도 아니고 단독 면담도 아닌 3자 면담이랍니다. 구겨질 대로 구겨진 한동훈의 독대 타령의 결과가 제3자 면담, 옛다, 이거라도 하던지 말던지인데요. 이미 김건희 씨 문제를 놓고 한 대표가 3가지 요구사항을 던져놓은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성과 없는 빈손 회담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한 대표를 모욕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3자 면담, 모양만 빠지게 된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면담이 제대로 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024년 10월 17일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자 검찰의 사망 선고를 한 날이라며 용산 정권에서는 잠깐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김건희를 불기소한 검찰을 맹비판했는데요. 제가 할 소리였습니다. 주말 내내 지난 국정감사를 보고 또 보고 곱씹어봤지만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건 여전했는데요.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거가 없어서 무죄였다는 논리, 김건희 씨가 주식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는 제가 살아오면서 들어본 역대 최악의 수사 결과 발표였는데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김 씨가 자신의 통장을 이용당했고 자신도 모르게 23억 원이라는 수익을 창출당했다는 윤석열 콜곰의 놀라운 괴논리가 검찰의 사망 선고일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근거 중 하나는 놀랍게도 김 씨가 주식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걸 알지 못했고 범행에 이용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김건희 씨가 주식으로 번 돈을 미천삼아 재산을 늘렸다고 말한 인터뷰가 재조명되면서 검찰이 억지 논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8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윤 후보를 향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헐감 매수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강도 높게 쏟아냈는데요. 당시 윤 후보는 변명하기 급급하며 어버버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 그 주식 말입니다. 예? 네. 2017년 1월에 그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5월 달에 지금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되팔았죠. 4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예? 이런 비상장 주식을 무려 250만 주를, 이거는 일반인들이 보통 이게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20억 원어치를. 예? 그때 당시에 무슨 미래에셋인가는 거기도 상당한 이 도이치 파이낸셜하고 상당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기관 투자가인데도 주당 1,000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무렵에 이 배우자는 주당 800원에 이렇게 인수하면 그 차액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작년 4월에 공직자 재산 공개 후에 그 언론에서 그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미래에셋은 그래서 그 당시에 미래에셋 그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언론에다가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은 연리 7%의 그 수익이 보장된 배당 우선 주고 제 식구가 아마 인수한 것은 일반 보통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그런 주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아, 그거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결권 뭐 그런 거 하고도 상관없고,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기관 투자자보다도 20%나 더 싼 값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넉 달 만에 이걸 되팔았어요. 아,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중앙검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재산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응? 그전에는 등록만 하면 됐는데, 평검사 때는. 그럼 거기서 또 금방 또 이거를 다시 사줬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샀다 팔았다 막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정이 있으니까 이거 원래대로 다시 사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앞전인 2018년 4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 인터뷰가 주간조선에 소개됐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헐값 매수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선 겁니다. 미래에셋 캐피탈에서 매년 7%대 이자가 보장되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산 것이고 나는 원금도 이자도 보장이 안 되는 보통주를 샀다며 둘의 가격을 그대로 비교하는 건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본인 자산의 미천은 주식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미천이 돼 그 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을 불렸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당시 6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그중 62억 원이 김건희 씨 몫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재산이 얼마입니까? 윤석열 검사하고 결혼할 때 김건희 여사 재산이 약 50억이 넘어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당시 김건희 씨가 한 얘기예요. 당시에 김건희 씨가. 결혼할 때 저 사람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IT 붐이 일었을 때 내가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미천이 됐고,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런 여성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50억이 넘고 지금은 70억이 다 돼가요. 그중에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돈이에요. IT가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주식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건희, 권오수, 이종호, 소위 김건희 패밀리들은 알죠? 김건희 패밀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까지 거래한 금액이 거의 50억이 가깝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나와요. 비상장 주식 도이치 파이낸셜 거 40만 주를 온화인 권오수한테 액면가 500억 원에 500원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요? 바로 김건희예요. 어떤 일반 투자자가 오나에게 돈 빌려 달라고 전화하고 전화 한 통 하면은 15억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반 투자자가 권오수한테 액면가 500원짜리를 40만 주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반 투자자가 오나에게 주식도 받기 전에 현금 20억 원을 주고 비상장 BW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주식 전문가 아니에요? 이래도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가당찬 그런 거짓말을 해야지 김건희 여사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리 수사 잘한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졸랑졸랑거려요. 박지원이야.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이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망한다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입니다. 90년대 IT 주식해가지고 수십억 벌었다잖아요. 그거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이창수 검사장도 주식 잘 못한다면서요. 자, 그리고 태광
주식 참여했고요. 우리 기술 작전주 참여했고요. 김건희가요, 장외 블록딜까지 했대요. 블록딜이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그래서 배웠어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김건희 씨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를 장외에서 거래한 적도 있는데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 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으로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옵니다. 김건희 씨의 이익은 13억 9천만 원인데요. 검찰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주식을 몰라 범행에 계좌를 활용당했는데 큰 돈을 벌었고 처벌은 피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브리핑에서 위법거래와 통상거래가 섞여 있어 김건희 씨가 얼마를 벌었는지 선정도 어렵고 검찰 수사 범위도 아니라고 거품을 물어댔는데요. 이 콜검들은 수사를 한 걸까요? 아니면 변호를 한 걸까요? 변호를 하며 무죄 논리를 만들어낸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 논리가 조잡하고 추잡스러워 듣기도 거북한 수준인 거죠. 아무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어설픈 무혐의 주기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말았는데요. 제 눈에는 온통 증거와 증언 투성인데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 개 어이없는 건 김건희 씨가 주식을 잘 몰랐다는 멍멍이 소리였는데요. 이제 이 정부의 공식 임기는 2년 3개월 남았습니다.